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네. 130만 요정. 네. 제가 보기엔 1월 중에 가능합니다. 지금 128만 됐거든요. 네. 오윤혜 씨.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네. 프리하이킥도 프리하이킥. 진행했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5시 반부터 프리하이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 네. 두 번 다 프리하이킥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네. 요성 장군이랑 같이 하프타임 하셨죠? 하프타임을 했죠. 네. 다시 돌아온 하프타임. 오늘 윤혜 씨가 보고 온 뉴스는? 제가 신변님 자리에 가끔 앉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도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네네. 그 자리 너무 욕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욕심나지. 저는 이제 그렇죠. 방송인이라면 누구나 탐나는 자리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네. 신변님의 자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앉아야 돼서 저는 가끔 앉는 것만으로 만족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는 네. 왕관만 쓰고 싶어하고 무게는 전혀 견디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에 네. 시세 조정을 주도했던 주포 김 씨의 외장하드에서 김건희 블록딜이란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었고 네. 검찰이 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1심에서 이 주포 김 씨는 징역형을 받은 인물이에요.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받았습니다. 네. 이 파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아주 여러 가지 의문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건희 블록들이란 파일에 대해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따로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뭐 22억 9천만 원 수익을 보았다. 약 23억.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라는 게 너무 신기할 그게 뿐입니다. 문제인데요. 네. 저는 여기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이수정 예비 후보가 나오셔서 네. 결혼 전일이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1차 주가 조작 기간은 결혼 전일이 맞습니다. 네. 근데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언제 끝나느냐? 그 다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네. 2012년 12월 7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결혼한 건 2012년 3월이에요. 그러면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다른 관계자들이 결혼 후에 있었어요. 그 기간이 겹칩니다. 따라서 결혼 전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예 사실이 결혼 안 후에도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겹쳐요. 1차 주가 조작 기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전부 다 무죄 받았어요. 그렇다 칩시다. 네. 조사 대상도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2차는요? 2차는 결혼 기간과 겹쳐요. 네. 그리고 결혼이 2012년 3월이지 그 이전부터 교제해 오셨잖아요. 그 얘기도 본인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네. 예. 따라서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얘기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네.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저희 뉴스하이킹에 나와서 이야기하셨어요. 중앙지검장으로서 그 수사를 지켜나가는데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 네. 자신을 왕따시키고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직접 자료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나마 도이치모터스 다른 피고들이 기소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둘 중에 한 분은 뭔가 서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이성윤 둘 중에 한 분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짚어져야 되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블록딜이라는 게 뭐냐. 뭐예요? 장외 집단거래 장외에서 블록 하나의 블록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다수의 주식을 한꺼번에 블록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딜하는 겁니다. 네. 블록딜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이 주포 김 씨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블록딜은 뭐냐면 2011년 1월 10일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에서 DS증권, 지금 토러스증권이죠. 계좌로 옮겨진 뒤 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DS증권 강남센터 계좌에서 20만 6천 주가 매도됐습니다.
장 외에서 거래 시간 외에서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주가 조작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 내에서 그 이렇게 거래 시간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블록들이 일어나면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왜냐하면 그 거래 시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대량으로 주식이 움직여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불안하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야 이거 큰 일이 있을 건가 봐. 호재일까 악재일까를 봐서 영향을 호재냐 주는군요. 악재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을 블록딜로 받은 적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근데 이거는 1차 주가 조작이 실패하면서 권오수 씨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딜을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의혹에 있는 블록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적어도 김건희 씨는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죠. 블록딜이 뭔지도. 몰라요. 예, 장 외에서 장 거래 시간 외에서 대규모로 블록을 짜서 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약간 보이네요. 예, 네. 큰 손이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주식시장 내에 네. 주포나 주요 인사들과 교류가 가능했던 분이라는 사실은 두 차례 블록들이 있었던 것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도이치와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또 꽤 성의 있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1월 11일자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도이치로 10억 넘게 번 김건희 유형의 쩐주들은 다 봐줬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한 1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죠. 내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네네.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포함해서 6명의 큰 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09년 4월 1일부터 거의 2년 동안 2011년 12월 30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합쳐 94억 9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10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총 6명인데 이 중에 김건희, 최은순 모녀 이 두 사람만 수사를 아예 안 받았어요.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네. 보니까 나머지 4명 같은 경우에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4차례 소환돼서 조사받았고 그리고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법정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끝내 법정에 세우고 정목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너무 노쇠해서 이동이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중앙지검 검사들은 직접 대구지검까지 내려가서 정 씨를 불러들여 수사합니다. 그리고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하고 최소 2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 법정에 나와서도 진술을 했어요. 꽤 공을 들여서 수사를 했죠. 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고 최은순 씨는 아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6명이 모두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우리기술 부사장 출신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2억 원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5,200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도 이 맞아요. 사람은 유죄를 기소됐어요. 선고했어요. 기소됐어. 그리고 그 이외에도 5명이 약식 기소가 됐는데 모두 다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거나 고객들에게 권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나머지들도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전업 투자가였는데 이 정보 듣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억 7천만 원어치를 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그런데 이들은 주문 내역에서 통정 매매 등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대략 뉴스타파 보도의 추정과 사실 분석은 뭐냐면 네. 비슷한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했던 역할, 즉 주가를 네. 통장을 빌려주고 통정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이 있는 쩐주들, 네, 10억이 넘는 네, 큰 10억이 손들. 넘는 쩐주들이 모두 불기소됐다는 거예요. 네. 왜? 이 사람들을 기소하면 같은 유형의 동종의 행태를 보인 김건희 씨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전체를 봐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뉴스타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네. 약간 현타 올 겁니다. 왜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6명이 2년 동안 95억이라니요. 예. 이거 파면 팔수록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 특검을 자초한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죠. 근데 왜 안 그것도 할까요? 혐의가 너무 차고 넘치고 왜 안 하느냐는 거지. 만약 그것이 혹시라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로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담당 검사가 쫙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럴까봐 그러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는 불기소장이라고 해서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공소장, 즉 기소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공소장 쓰는 것보다 검사들은 불장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오히려 예, 혐의가 없다는 걸 다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얘가 봐줬는지 안 받았는지가 기록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불장 쓰기 되게 어렵나 보다. 끝까지 라는 조사해야 될 것 지점을. 같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전문가와 대만 선거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